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평소와는 달리 연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이중곤 교수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정세균 총리 하면은 스마일 정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는 카리스마 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 때도 그냥 공격을 퍼붓고 오늘은 또 안철수, 오세훈 이런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한테까지도 아직은 뭐 후보로 정식 등록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직격탄을 막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세균 총리도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보니까 안 되겠거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낙연 대표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총리직을 맡을 때부터 다음 차기는 나야 이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맡았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자기도 뭐 국회의장까지 하고 했으니까 꿈이 큰 사람인데 이제 국회의장까지 했으니 그 다음에 할 것은 대통령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대권 꿈을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걸 갖고 그래서 총리까지도 수모를 감수하면서 받았죠. 예.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려운 이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건 좋은데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정말 마음씨 좋은 아주 이 속 깊고 넓어 보이는 그런 정세균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일정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웃기만 해서는 이게 될 자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강단 있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 그런 시점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거든. 예. 이런 때니까 정세균이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의지와 그런 지도력이 있다. 강단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깡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받아보는 거지. 그래서 국회에서 뭐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뭐 방해 가지고 하니까 막 야단을 치고 그 나라에 살아보세요. 뭐 이런 게 아닙니까? 예? 또 이재명 지사 선배를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하니까 그 탄세보전 발상이다, 탄세보전 발상이다 이렇게 하고 1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제동을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오세훈, 안철수 이런 분들이 9시까지 그 영업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 비과학적이다. 바이러스는 야행성이냐 하면서 즉각 중단을 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영업 제한이 아니라 영업 정지안이냐 뭐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면서 아주 강도롭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불안, 그 심리, 그 속에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선거용으로 이용하려 한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하는 게 선거용이지 말하자면 뭐 말은 솔직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의사 출신이잖아.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야행성 동물이냐고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물론 밤에 이제 우리나라의 밤 술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막 어울려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이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는 음식점 이런 데는 술 못 팔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밤늦게까지도 관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일괄적으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안철수 대표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그다음 물론 정부가 9시로 막는 데는 그거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치더라도 이제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대놓고 말이죠. 상대방이 하는 거는 선거용이고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본인은 다 대권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자기 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아는데 윤석열 총장한테는 자기는 뭐 지지율이 2, 3% 나오니까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왜 이야기하느냐고 지난번에 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나도
저 여론조사에 나 빼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빼. 이래 되는데, 아니, 지지율 20, 30% 되는 사람이 왜 2, 3% 되는 사람 때문에 같이 묶여 들어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그때 자기 빼달라고 했잖아요. 예. 언제까지나 계속 어린애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여론조사 회사 보고 내 빼줘. 그때마다 나 빼줘. 나 빼줘.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리고 여론조사나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것 자체를 윤석열 총장이라 힘 있는 사람이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또 그랬다가 발상이고. 만약에 또 그랬다 하면요. 또 그땐 또 무슨 말이냐면 아니 검찰총장이 뭔데 여론조사 회사에 압력 넣느냐 또 이래 나올 거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하면은 그렇게 스마일하고 좀 부드러운 인상보다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측면에서 뭐 이미지 변신을 한다는 거, 그건 뭐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세균 총리가 들고 나온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손실보상제, 나아가서는 손실보상법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돕자는 거, 그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데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데 과연 정세균 총리가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 합당한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긴급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걸 제도화하고 법으로 만든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긴급하고 비상한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렇게 비상하게 대응해야 되는 건 맞아.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 그 방역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오잖아요. 예. 예? 그렇게 뭐, 야, 가게 문 열지 마. 그냥 뭐 테이크아웃만 해. 어? 안에서 못 먹게 해. 라든지 9시 이후엔 장사하지 마. 이런 걸 전부 듣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기진맥진해서 기로에 서 있는 영세 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긴급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건 이해가 돼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 그나마 지금 이 뭐랄까 돌아가는 게 경제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완전히 정지돼 버리거든. 이 점에서는 맞는데 제도화하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작년 4월에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이후에는 뭐든지 제도화야. 그러니까 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법을 만들어갖고 국민들을 지배하겠다고 그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만들어서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이해 발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대못받기였거든. 예, 그렇죠. 대못 박는다. 법을 만든다는 것보다 더 큰 대못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법을 하나 확실한 만들어버리면 대못이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앞으로 많은 재정이 어떤 쪽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 상상하면 우리가 정말 이 돈이 하늘에서 그냥 막 쏟아져 내려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도 지금 선거가 재보선이 있으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월 달에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이런 손실보상법을 몇 개 냈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면은 월 24조 7천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월만 지원을 하더라도 98조 8천억이고 연 300조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올해 예산이 588조 초수포 예산이라 그러는데도 예산의 절반에 필요한 돈이 1년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국방비가 52조 한 8천억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만 지원을 하더라도 전체 국방비에 뭐 배되는 액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불평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보상하자 좋지. 그게 반대를 그리고 그걸 입법하자 이렇게 막 밀고 나가서 되느냐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충당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뭐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경하자. 그다음에 국채 발행하자 이거죠. 아니, 추경 정도가 가지고 됩니까? 그다음에 제도화를 하게 되면 추경도 필요 없는 거지. 본래는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문제를 또 안 되면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야 대기업들 니들이 좀 감당해. 또 뭐야 이 공유제 같이
이 공유제 그렇게 한다면서 대기업들이 자발적인 자발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뭐냐 대기업들을 쥐어짜가지고 그 돈 가져왔는데 이거는 약탈 말하자면 경제 정책이에요. 경제 정책 중 시책 중에 약탈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제 당연히 기획재정부라는 게 국가 예산을 관장하는 국고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입법화될 경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걸 어디서 조달하느냐. 또 외국의 입법에는 없다. 이렇게 김영범 1차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런 엄청난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재 언급이 과연 적절하냐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재부 니네 나라냐 이랬더니 그러니까요. 니네 나라냐? 그러면 정세균 당신 나라냐 이렇게 물으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참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말을 국무총리쯤 되면 말 실수도 용납이 안 돼요. 근데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냐면 이게 니네 나라냐? 그럼 누구 나라인데? 이 국민의 나라지. 예? 뭐 정세균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나라입니까 예. 이게? 문재인의 나라도 아니고 정세균의 나라도 아니고 국민의 나라도 자기들은 일정한 임기가 지나면 나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앉아가지고 니네 나라냐 이런데 아니 기재부야말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라 살림을 사는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부처가 살림 맡기는 거 당연하지. 예? 그다음 살림이 자꾸 나가면 이걸 어떻게든지 우선 이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서 하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직접적인 국가 어떤 한 부문을 직접적으로 맡은 경우가 몇 개 없잖아요. 중대본부장이라든지 뭐 몇 개 없는데. 중대본부장 맡아갖고 뭐 노란 잠바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별 성과를 낸 건 없어요. 근데 텔레비는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 안을 내가지고 시책을 내가지고 그거를 기재부 보고 이거 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에요. 국무총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 그런데 해놓고는 이게 니네 나라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응? 그렇게 하면서 뭐 국민 앞에서 나 봐 이게 화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영세 상공인들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공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거든. 그 국민 돈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야. 이낙연 총리대로는 그냥 국민 돈까지는 아니면 대기업 돈, 예? 대기업 돈 내놔. 이 공익제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포퓰리즘이 여기 빠져들면요. 미국에도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왜냐하면 그 포퓰리즘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정치가 포퓰리즘을 하는 게 이게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도 이제 우리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선거에 이기는 게 정의다. 그래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이 있는데 왜 못했는지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근데 선거 때만 되면 이거보다 더한 공이 아까 말씀하셨죠. 가덕도, 신공항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바다 매립해서 공항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정책을 내고 또 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재원 문제라든가 이렇게 관계부처 회의도 얼마든지 주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내에서 그런 의견들을 또 수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도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총리가 딱 던져놓고 거기에 이유를 제기하니까 어디다 대고 까부냐 그 얘기 아닙니까? 총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조용히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인데 거기서는 안 오고 언론에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진노를 했다고 하고 자기 SNS에 올려가지고 뭐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일에 공무원들이 개혁 저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진노를 했다고 그럽니까? 무서워서 살겠노데.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신문 방송들도 가끔 그런 말 쓰더라고. 진노하셨다고. 예, 아이고 진노했으면 우리가 그냥 국민들 벌벌 떨어야 되겠네. 이 나라의 주인은요 국민이거든. 진노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누구 보고 진노해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 그다음 국무총리 지금 고 교수가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뭐냐면 국무총리의 역할은 뭐냐?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통화를 하냐? 각 부처의 의견을 이제 들어가지고 조정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이제 회의를 해서 토론해가지고 어떤 좋은 안을 이제 창출해내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책적인 사항이라면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그 정책이 정부 입법 같은 거는 입법이 돼가지고, 그 다음 국회를 거쳐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데, 대통령이 요즘 뭐 허수아비가 됐습니까? 총리가 직접 나서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자고 지금 나서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세균 총리가 벌써 이 청와대에 발을 한쪽 발 좀 걸친 기분인가 봐. 예?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총리라는 그런 위치, 더군다나 국가를 끌어가는 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뭐 막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라 총리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언급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영향을 시장에 주고 있고 국민들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국무총리 밑에도 국무조정실이라고 장관급 실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손실보상제 같은 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법까지 만들자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좀 쓴소리도 아니고 의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법제화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이 김영범 1차관이 그 정청래하고는 같은 전주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지금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제 들고 나오고, 이낙연이는 이공유제 들고 나오고, 이재명이는 재난지원금 들고 나오면서 이 대권 주자들이 서로 지금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를 위한 표퓰리즘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문제예요. 4월 재보선뿐만 아니라 대권을 겨냥해서 다 자기 브랜드들을 하나 가지고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권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과연 국민들한테 국민 경제, 나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들 전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기업들도 어렵죠. 그런데 물론 뭐 안 어려운 기업도 있겠지만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정말 그야말로 고통을 분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 그 왜 97년도 그 외환위기 때 이후에 고통 분담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실천을 했고, 근데 지금도 그런 걸 해야지. 일방적으로 저기 지원해가지고 되살리겠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커지잖아요. 뭐든지 정부가 돈으로 해주겠다. 뭐든지, 그러면 영세상공업자들,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다 알죠. 자영업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 무조건 돈을 퍼부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반을 그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있는데 다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끌어야지. 거기다 정부가 무조건 돈 갖다 부어준다. 고맙지? 은혜를, 이게. 자영업자만도 657만 명이면 전체 그 경제 인구 2,690만 명의 24.4%입니다. 네. 돈 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4.15 총선 때도 엄청난 재미를 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맞아요. 지급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겠다 하면서 입법하고 돈 풀기 시작하면은 이 선거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맨날 야 고맙지. 이게 성군을 만나서 태평성대를 만나서 이래가지고 돈을 막 뿌려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이제 힘이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정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예? 이렇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오는 사회 체제, 경제 체제가 뭡니까? 사회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 자기들 아니라고 우기면서도 결국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거죠. 뭐 사회주의 체제든 뭐든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국가 경제가 살아남겠느냐는 거 아닙니까? 늘 뭐 이야기한 대로 남미식 그런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포퓰리즘, 남미식 포퓰리즘 가가지고 안 망했던 체제가 없어요. 다 망해서 엄청스러운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예? 저 겨우 거기서 좀 빠져나오려고 말락하는 나라도 있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장래가 정말 그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이 경제의 또 산업의 창의력이라든지 도전 정신이라든지 예? 모험 정신 이거 다 없어져 버리고 전부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요즘도 정 총리까지 바라봐야 되네. 입만 바라보고 뭔가 좀 떨어져 주지 않냐 이러고 있으면 이 나라 경제는 앞으로 보나 마나 뻔하죠. 이재명 지사도 서울전에 뭐 10만 원씩 줄 모양이던데 전 도민한테 예. 그게 1조 4천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야당에서도 비판을 했던데 그 10만 원씩 준다고 물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세뱃돈 주는 것 같은데 진짜 1조 4천억을 정말 효과적으로 어떤 산업이라든가 또 어떤 연구 프로젝트라든가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1조 4천억을 한번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10만 원씩 나눠준 것보다도 엄청난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돈을 마구 뿌려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대선을 위해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필요한 그 링거 있잖아요. 뭐 바로 그러니까 링거 아니라 이제 뭐죠? 그러니까 바로 필요한 그 뭐 수혜라든가 이런 거 긴급한 요것도 일부가 필요하지만 지금 고 교수 말씀대로 사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국가 장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그 기초를 다지고 예? 그 장래에서 이것이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연구도 연구하고 이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이게 지금 시급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돈을 거기에 그냥 소비성에다 다 때려 넣어버리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전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런데 정부는 지금 그냥 하루 먹여주는 거, 이 젖꼭지 물려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생색을 내고 있단 말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도 아니고 여권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이 너도나도 4월 재보선 나아가서는 재보선 이후에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 될 때를 대비해서 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조치, 입법, 제도를 도입하는 경쟁을 벌인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